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지슨의 한동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슨 이 코넥스 상장 기업이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거의 뭐 코넥스 대장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시총 기준으로는 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오늘 기준으로 한 4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코넥스 상장 언제 하셨어요? 작년 1월에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예. 근데 지금 코넥스 거치셔서 코스닥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기술성 평가는 네,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죠. 예. 지금 그 특례 상장으로 가는 겁니까?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올해 이익이 좀 좋을 거라서 네. 그냥 보고하려고 합니다. 정규 트랙을 갈 수도 있고. 예. 근데 지금 기술성 평가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규 트랙 가더라도 기술서 평가 받아놓으면은 네. 기업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단 받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상장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일단 올해 하반기에 이전 상장 네.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관사는 어디가 하죠?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에서 하시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 상장하는 걸로. 예, 지금 정상 진행되면 내년 초에 리스팅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트랙으로 갈 것이냐는 언제 정도까지, 하반기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마 저희 신청하기 전에는 당연히 결정을 될 텐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6월 7일 날 통과했거든요. 네. 기술성 특례로 가게 되면 12월 7일까지, 이제 12월 6일까지 신청을 해야 돼서 네. 10월, 11월 중에는 무조건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전에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슨이라는 회사는 무선 보안 기술이 주력인 회사입니다. 무선 보안, 유선 보안이랑 무선 보안이랑 기술적 개념 많이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유선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어떤 기술들은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무선 보안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영역에서 돈을 어디서 많이 벌고 계신 겁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기술로 치면, 네. 그러니까 IoT에 관한 어떤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분석하고 네. 그거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선에 관한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초연결 시대로 가다 보니까 무선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무선을 이용할 위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도청입니다. 도청. 예, 우리가 보통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조그만 도청기 네, 이렇게 네. 책상 밑에 넣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뭐 옷 속에 넣기도 하고, 네. 숨겨가지고 네. 뭐 멀리서 듣고 네.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무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죠? 도청기라는 게 소리를 채집해서 외부로 보내야 되니까 네. 필연적으로 무선을 써야 되고, 우리가 네. 만약에 이 방 안에 네. 무선을 전부 감시할 수 있으면 네. 이런 도청 전파를 찾아내서 이 방에 지금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되니까 네. 저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차차 이제 여쭤볼 텐데, 크게 회사의 그 매출군은 도청 방지를 위한 솔루션이 맞습니다. 지금 매출액의 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은 한 70% 70%. 정도 되고요. 네. 근데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해킹 쪽 솔루션하고 네. 불법 촬영, 네. 몰래카메라 잡는 솔루션이 있는데 네. 그쪽이 아마 절반 이상으로 올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청에 대한 게 줄어들어서가 아니고 이쪽에 올라오니까 이제 맞습니다. 도청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선 백도어나 CCTV의 몰카를 이 몰래카메라는 네. 보통 화장실, 탈의실 이런 데서 네.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찍거나 네. 또는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투입했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형태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누가 관공서에서 네. 몰래카메라를 찾았다. 어디서 누가 몰래 찍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잡아내는 건데, 그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찾는 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청이나 불법 촬영 이런 것을 좀 상시형으로 해서 예방 장비로 갑니다. 지금 회사의 도청 보안, 그러니까 도청을
도청에 대한 보안, 네네. 무선 보안 제품, 그리고 무선 백도어 해킹, 예. 그리고 그 CCTV에 대한 불법 불법 몰래카메라 잡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그 세 개가 있는데 도청이야 지금 현재는 70% 정도 되고 매출액 비중에서 그 나머지 두 개가 지금 30% 정도 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차근차근 제가 여쭤보고 네네. 있습니다. 도청이요. 예전에 뭐 지금 그 최근에 뭐 드라마 나온 거 보면 뭐 서울의 봄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신군부가 유선 전화를 다 네네, 도청을. 맞습니다. 그 예. 시절에는 다 유선을 도청. 맞습니다. 그때는 다 유선 도청이 대세였죠. 그때는 예. 무선이 없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유선을 했는데 지금 유선에 대한 도청은 뭐 이렇게 솔루션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선 도청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표님 유선 전화 써보신 지 좀 되시지 않으셨어요? 유선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 그죠? 그래서 네. 유선을 도청을 해봐야 네. 이게 의미 있는 대화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유선 전화 도청이 없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CCTV의 영향인데요. 유선 전화 도청하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하실 가서 뭐 뚜껑 열고 이렇게 뭐 딱 하죠. 꼽아서 이렇게 듣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CCTV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네, 물리죠. 그게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시내 그 무선 도청은 굉장히 쉬워진 게 네. 뭐 작은 건 쌀알 만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다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대표님 골프공 선물 받으실 수도 있고 있죠. 뭐 이전하면은 오죠. 꽃도 오지 않습니까? 뭐 화분 오고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아니, 누가 와서 놓고 가기도 하고. 아니 그 무선 도청기는요 어디 팔아요? 좀 애매한 얘기긴 한데 예. 일단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래요? 그냥 집에서 배달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쇼핑을 하시겠다 네. 싶으면 일본은 도청기 판매가 합법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에 아키하바라 가시면 쫙 전시돼 있고 기능별 가격별로 전시돼 있고 카탈로그도 나눠주고 카드 결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목소리를 얘가 딱 채집해서 네, 그거를 전파를 통해서 외부로 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밖에 듣는 거죠. 예. 그러면- 굉장히 멀리 갑니다. 멀리 가요? 예, 뭐 프로들이 하는 것들은 뭐 10km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는 도청기 한 5만 원, 10만 원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한 1km 정도 갑니다. 그렇게 많이 갑니다. 예, 근데 1km인데 여기 도심이니까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효한 거리는 300~400m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도청기는 예를 들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화환을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축하드립니다. 네. 뭐 난이나 이런 거 보낼 때 밑에 숨겨서 놓으면 네. 걔는 배터리나 이런 거를 오래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우,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그게 이제 배터리가 작아지니까 네. 이 지속 시간도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뭐 짧으면 서너 시간, 길어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배터리 세이빙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안 해요. 예, 그 안에. 그래서 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 소리가 아무도 없어요. 네. 소리가 안 나면 괜히 쏠 일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 슬립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VIP가 퇴근하셨어요. 네. 그럼 밤에 밤새 송출하고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거나 아하. 또 녹음할 때는 배터리가 많이 안 되니까 네. 하루 종일 녹음했다가 뭐 3시간에 한 번 쏘거나 핸드폰도 통화 오래 하면 금방 닳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 방식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찾는 거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슬립한 상태에서는 전파가 안 나오니까 못 찾거든요. 영화에서 보시면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죠. 두두두두두두 네.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이 네. 전파가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의자에서 지금 전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전파가 나와야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뚜두두두 하는 이 이동형으로 찾는 방식이 단점이 그럼 어제까지는 도청을 안 당한 거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럼 그럼 이제부터는 안전한 거냐? 내일 또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친한 사람이 와서 놓고 가거든요. 도청도 다 내부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많이 하고 그 상사 부하 직원 사이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도청 장치는 제가 구입하는 건 불법입니까?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일본에서 사오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면? 물론 불법이죠. 그것도 불법이에요. 근데 인터넷으로 시키면 다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인터넷을 시키면은 배달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정확히는 네. 도청기라고 오지 않고요. 오디오 트랜스미터라고 해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송신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 그 방송 때 이런 데 사용하는 송신기 있지 않습니까? 그 송신기하고 도청기하고 전제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원리가 똑같군요. 소리를 들어서 전파로 쏘는 거니까. 음. 이거 막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 기자재로 승인된 겁니까?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도청기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 어떤 그 주방에서 칼이 있습니다. 네. 이 칼이 살인 도구입니까? 뭐 아니죠. 과일선 칼이죠. 뭐. 찌르면 그때부터 살인 도구죠. 네. 그 도청기도 사실 그런 컨셉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화학 회사에서 도청했던 장치도 무선 마이크였거든요. 그때 그 범죄에 사용된 도청기는 무선 마이크인 거거든요. 옛날에 KBS 도청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예, 도청기는 그냥 전파로 음성을 내보내는 장치인데 그게 마이크도 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든 도청 장치도 있습니까? 뭐 많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유명한 것들도 많은데 네. 뭐 이런 마우스 형태로 로지텍 마우스 이런 거에 도청을 넣어서 팝니다. 하하. 예, 키보드도 넣어서 팔고. 아예 그냥 그런 제품 안에다가 심어서. 예,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럼 누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받아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도청기 일본에서 많이 팔리는 거가 멀티탭이거든요. 대표님 멀티탭 어떤 제품 쓰십니까? 뭐 그냥 있는 거 사죠. 몇 구짜리 쓰십니까? 5구 뭐. 잘 모르시죠? 네, 모르죠. 바꿔치기 해도 사실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걔는 거의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한전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도청되는 거죠. 지금 회사를 언제 설립하셨죠? 2000년에 설립했어요. 2000년에요? 예. 지금 이걸로 처음 설립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5년부터 네. 이제 그 개발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이거 개발한 지는 20년. 그러면 이거 개발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때 네. 그 이제 국가에서 이제 도청을 당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우리나라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도청을 막는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 과제가 발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주해서 3년 동안 정부에서 과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더 고도화해서 이제 2011년에 이제 7년 만에 상용화해서 출시하게 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국가기관으로 치면 300개 이상 국가기관, 또 그룹으로 치면 30개 이상 그룹에 저희 장비를 다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최근 6년간 18년부터 23년까지는 99.89% 조달 시장. 지승 거밖에 없다라는 거군요. 조달 시장에는. 뭐 다른 제품도 있는데요. 99.89입니다. 공식적인 시장 점유율. 아니 그 녹음하고 보내는 건 알겠는데 이거 캐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네. 네. 그 캐치가 네. 이게 사실 조금 기술적으로는 어렵고요. 네. 개념으로는 쉽습니다. 네. 이게 개념만. 개념으로 네. 이 안에 네. 굉장히 많은 전파가 있어요. 그죠? 공간에요. 네. 뭐 이동통신 와이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쉽게 라디오로 보면 네. 뭐 89.1이 KBS, 91.9가 MBC예요. 네. 그러면 89.1보다 조금 더 큰 89.5에 갑자기 전파가 생겨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 없던 전파가 생겼네? 근데 그게 잠깐 뜬 게 아니라 네. 10초, 20초, 30초가 계속 발신을 하고 있고 예. 세기도 100m, 200m 나갈 정도로 셉니다. 또 열어봤어요. 네. 분해를 해봤더니 그 안에 음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분해를 했다는 게 뭘? 연파를 분석한 거죠. 애널라이즈 했죠. 예. 그랬더니 음성이 들어있어요. 그 네. 음성이 들어있는 새로운 전파가 생겨서 전파를 세게 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장비가 놓이면 한 50평 정도 커버하는데 네. 이 안에 있는 전파를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주파수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고요. 도착해서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여기 공부를 쭉 합니다. 어떤 전파가 정상이고 어떤 전파가 비정상인지를 뭐 무선 랜 별게 다 있죠. 핸드폰 뭐 여러 개 그렇군요. 다 공부해서 갖고 있습니다. 옆에 소방서 전파, 뭐 별의별 전파를 다 갖고 있다가 네. 새로운 전파가 나오면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1초 만에 그걸 인지해서 알람을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전파가 몇 개 정도나 지금 돌아다녀요? 그거는 뭐 셀 수가 없고요.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도청기 전파들은
신고하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파를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뒤져야 돼요. 그래서 밑에 저 밑에 대역부터 저 높은 대역까지 맞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선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와이파이 하는 회사, 이동통신하는 회사, 블루투스 하는 회사는 다 그거에 해당하는 칩을 사다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뭐 2.4GHz짜리 5GHz짜리 그렇죠. 이런 거. 예. 근데 저희는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RF 모듈을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드는데 200억 이상 들어갔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청 탐지용으로 전파 분석기 모듈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퍼포먼스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6개 정도 나라에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저희가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반화된 장비고요. 네. 우리나라 경찰서, 네. 모든 경찰서에 저희 장비 다 들어가. 아, 경찰서에. 네, 100%다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야 될 건데 검찰 이런 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네, 검찰도 위쪽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도 장군방 이상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게 대당 얼마씩 해요? 조달해서 1,500만 원입니다. 50평 네, 커버하는 게 한 대가. 커버하는 게. 그렇군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면은 한 대 놔두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저 뒤에까지 하면은. 네, 그렇죠. 이 벽이 이 콘크리트 벽이 아니면 네. 네, 한 대하고 충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아니고 위에 건물 한층 위에서 만약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설치를 해놓으면. 아유, 그럼 뭐 한 개 더 넣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 층은 다른 회사인데 네. 전파가 요 밑으로도 오지 않습니까? 그 구획은 어떻게 나눠놓습니까? 보통은 전파가 이렇게 아래로 오진 않고요. 아. 창통에서 나가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것만 듣잖아요, 소리를. 위층 소리는 잘 안 들리니까 네. 마이크가 방마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도청탐지기도 방마다 이렇게 있어야죠. 지금 거의 그럼 국내 조달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예, 그렇죠. 작년까지 저희가 공식적인 시장 점유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 기술을 활용해서 매출을 내는 해외 기업들도 있습니까? 해외 기업들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고수준의 장비는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만 써요? 예. 어. 저희도 이제 2015년까지 네. 정부기관 일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략 물자처럼 어. 이게 이 장비가 보안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게 안 하는. 이 설비 자체가 있다라는 게 보안이라는 얘기예요? 이 설비가 뜯겨서 분해되거나 이래서 보안성이 약해질까봐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장비들은 암호가 있거나 네. 그런 형태의 보안성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분석해서 개덜이하는 형태라서 네. 사실은 그런 형태의 보안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민간도 판매할 수 있게 열어줬고 수출도 판매할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한 예, 거고.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졌죠. 작년에 매출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약 140억 정도 했고요. 이익은 한 17억 정도 됐어요. 17억. 140억에 17억 정도면은 10몇 프로 정도 정도 이익률이 나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익이 쭉 늘어나는 형태인데. 제조를 직접 하셔서 그렇습니까? 예, 제조를 직접 저희가 다 합니다. 지금 그 140억 중에 매출 중에 정부 조달 시장에서 나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80% 이상. 80% 이상. 정부 조달 시장은요. 제가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사업적으로 50평 커버하는 네. 그 도청 네. 디텍팅하는 그 장비는 하나 사놓으면 그냥 교체 수요 없이 계속 쭉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내역 연수라고 해서요. 네. 이 기관마다 다른데 7년, 9년 지나면 승기를 교체해야 되고요. 네. 납품되면 1년 지나면은 한 8%에서 10% 정도 유지 보수비가 나오게 됩니다. 매년. 예, 매년. 그 유지 보수에 대한 게 예. 있군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300개 이상 기관에 설치를 했지만 이게 이제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이라고 있어요. 국가의 정보 보안을 한 기본 지침에 보면 이렇게 어디 다 설치하라고 쭉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범위에서 보면 저희가 한 2% 정도밖에 나지. 그러니까
그래요? 기준 따라 다른데 많이 잡아도 5% 이하밖에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아, 이제까지 한 개요? 예, 예. 오, 그럼 나머지 95%에서 98% 정도는 신규 아, 예. 아직 시장이 매출이- 많이 남았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많이 남았다. 아, 그럼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기업에도 판매하십니까? 예, 예. 저희가 30개 그룹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30개 그룹이라는 거는 30개 고객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민간 예, 예. 그룹사가 있는 거죠, 고객으로. 그룹사가. 예, 예. 그룹사라는 게 뭐 이런 대기업 그룹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제 대기업도 있고 뭐 좀 더 작은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데는 들어가면 몇 대씩 들어갑니까? 아, 그 수요가 그 회사 사이즈 따라 많이 다른데요. 네. 그 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1000대 이상 쓰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많이 써요? 네네 그 오. 작게 쓰는데요, 뭐 한 대 두 대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아. 납품 현황을 공공은 공개를 하는데 민간은 공개를 안 합니다. 아, 어디 회사가 그거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네, 그 맞습니다. 자체가 그게 이런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네. 뭐 KBS다 그랬으면 KBS에 도청 탐지기가 10대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면 누군지 금방 알죠. 그죠? 위에서부터 그렇겠죠. 보통 내려오기 대표이사부터 때문에. 뭐 등등등. 예. 예, 그러면은 여기 이 급은 무방비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대 들어갔는지, 여기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외비로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나 이제 회사에서 좀 많이 많이 알리셔야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 네네. 일단 그 공공 쪽에서는 이게 이제 범용화된 장비처럼 돼서 네. 그 자동으로 확대가 이제 계속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 불법 촬영 같은 경우 네. 하고 무선 백도어 해킹 같은 게 있는데, 네. 무선 백도어 해킹 같은 경우는 인제 시장이 열린 지가 2년 정도 됐고, 네.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이렇게 돼서 그 두 개가 성장세가 굉장히 크고, 이용을 정말 많이 알리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백도어 해킹하고 예. 그 불법 촬영에 대한 건 조금 네, 이따가 네, 다시 네, 여쭤볼 네. 텐데, 무선 도청을 지금 그러면 네. 꽤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네, 네. 납품을 해오셨고 네. 이제 유지 보수도 계속 하시면서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면 실제 사례도 있습니까? 도청을 시도해서 잡았다거나. 아, 그거는 사실은 뭐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비법으로 관련해서 이제 기소되시는 분이 200분 넘게 계시거든요, 매년. 아, 그래요? 예. 통비법이라는 게 통신비밀 보호법. 보호법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1년에 200명씩.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SBS가 얘기한 통계에는 국내에서 도청 사건이 1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매년 보도하고 있고, 18개월 동안 37건이 국가기관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은 한 달에 2건 이상. 아니, 기사 말고 네. 지슨에서 이렇게 납품해 봤더니. 그럼요. 근데 그거는 네. 이 약간 대비해서. 그것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여기 방에 설치할 때, 네. 기관장 방에 설치할 때 그 전체 점검을 하거든요. 이게 이상한 장비가 있는지 하는데, 이게 전파가 분명히 있는데 이 방에 없는 거예요. 도청 장치가. 예. 네. 옆방에 있었어요. 옆방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거기 돌고 있었던 거. 그래서 찾아서 없애고 그랬었죠. 누가 놨는지는 알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수사의 영역이라서. 그렇죠. 예, 저희는 그냥 그 있었다더라 뭐 이 정도만 이제 아시는 거고. 탐지해서 알려드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이 네. 범죄를 잡는 일이 아니고요.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한 기업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 범죄를 예방하는 첨단 장비를 만들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를 하고 이 1초마다 스캔을 하고 있으면 도청기를 넣으면 바로 알람 울려서 도청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컨셉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어딘가 도청을 해야 되겠어 했는데 네. 지슨에 그 설비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했을 넣으면은 때 잡히는 거죠. 넣으면 근데 바로 잡힐 텐데 그쵸.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네. 해외도 있고 국내에도 몇 건 있는데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는 네.
일단 그 사례가 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사례들이 네. 기관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그렇겠죠. 그게 뭐든지 규정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만 하더라도 내부의 도움이 없으면 이 방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와야지.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이 방에 그런 설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겠네요. 설치를 하게 되면 공공하고 민간이 조금 성격이 다른데 네. 공공은 대부분 저희 장비를 보이게 놔요. 예, 예. 보이게 딱 놓습니다. 자, 내 방에 이거 있어. 하지마. 헛짓 하지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올해 납품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전부 바닥에 넣어버렸어요. 기업은? 예, 바닥을 열고 닫고 덮었어요. 사람들 모르게? 예, 모르게. 근데 어차피 직원들 다 알아요.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보이게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대신에 그 회사는 전체를 다 했어요. 층 전체를. 보통은 이렇게 회의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전체를 다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람이 누구한테 갑니까? 관제실로 갑니다. 관제실. 그래서 프로토콜이 네.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 도청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라 네. 관제실에서 그걸 알고 자 5층 이런 회의실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하고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거 잠깐 쉬었다 합시다라고 하고서 이제 조치하는 그런 형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영화 속에나 보던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군요. 근데 그게 네. 그 도청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건 네. 사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녹음하는 거하고 도청하는 거하고 정보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상대가 아예 안 됩니다. 녹음이라는 거는 예, 알리고 녹음하는 거. 안 알리고 녹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직원이 그 대표이사를 굉장히 미워해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얘기하는 거를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네. 언젠가 혼내줘야지 네. 라고 해서 녹음을 하면 네. 뭘 할 수 있냐면 좀 부당한 지시하는 거 또 뭐 이렇게 약간 뭐 막말로 야단치는 거 네.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끝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도청기를 네. 대표 방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관장 방에 넣으면 기관장이 몰래 하는 얘기, 온갖 얘기도 다 나오고 자기 측간들하고 대화하는 거, 네. 뭐 어떤 비리에 관한 것들, 뭐 누구한테 페이버 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건 정말 고급 정보가 되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정보 사회로 가니까 이런 정보에 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래서 이게 녹음도 굉장히 껄끄럽지만 도청은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고 도청을 당하면 인생을 망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시스템으로 막지 않으면 사실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금 무선 도청을 이렇게 설비 이름이 뭡니까 이게? 네, 정확하게는 네. 상시형 네.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입니다. 알파 S. 네, 알파 S하고 알파 I가 있습니다. I랑 S랑 뭐가 다릅니까? S랑 I는 I가 탐지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I는요? 예, 주파수 대역이 좀 더 넓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도청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관제를 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거를 대부분 다 자동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무인화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I가요? 예, I가요. 그렇군요. 아까 1,500만 원짜리라고 했던 게 S.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다 I 쓰겠네요. 이제 신제품으로 가야죠. 네. 원래는 I가 10% 비싼데요. 네. 똑같이 올해는 똑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체 수요가 좀 있겠네요. 그 부분. 예, 그럼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알파 I 같은 경우는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해외에는 못 팝니까? 해외에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습니까? 예. 저희 그렇군요. 해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이제 해외에 팔 수 있게 돼가지고 해외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한 2년 걸렸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네. 코로나 끝나고 다시 시작해서 네. 지금 저희가 한 10개국 정도의 판매 시작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 100만 불 조금 안 되게 작년에 했고
올해는 200만 불 조금 넘게 아, 그래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정도 이제 나간다는 얘기네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예, 한국 돈으로 10억에서 20억 그런 작년에 10억이 좀 안 돼 9억 얼마인가 그랬을 거고요. 아, 그럼 7대, 8대 뭐. 아, 아니 한 대가 1,500만 원이라서 네. 70대, 80대. 아,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는 회사는 뭐 해외 수출 안 한다면서요. 아, 근데 뭐 이스라엘 장비는 팔리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형 장비를 쓰는 데는 정말 선진국들이고 네.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는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걸 아직도 하고 있어서 그것도 결국 원리는 전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사람이 찾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또 전파 안 쏘고 있으면 못 찾으니까. 그건 탐지 범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는. 그 탐지 범위도 차이가 있고 24시간 지킬 아. 거냐, 음. 위험한 곳에 CCTV 설치해가지고 24시간 안전하게 할 거냐, 네. 순찰 한번 갈 거냐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러면 이스라엘 장비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쟁사 제품 대비 네. 지슨의 어떤 이 탐지 시스템이 네. 또 경쟁 우위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까? 네네. 저희가 몇 가지 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옛날에 싱가포르에서 이스라엘 장비랑 한번 붙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입찰해서 이겼거든요. 성능 네. 평가에서. 그때 네. 이제 사실 그 이스라엘 장비 굉장히 좋아서 네. 대등한 탐지 범위도 비슷하고 속도도 비슷하고 그런데 네. 그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UWB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UWB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청기인데 그 중동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UWB가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지만 네. 이런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UWB 예. 예,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추기하는 위치 찾는 데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그 다른 전파는 이렇게 뾰족하게 파형을 보면 올라가는데요. 네. 이건 굉장히 낮게 퍼집니다. 어.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전송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면적의 에너지거든요. 얘는 낮게 넓게 밴드위스가 이 대역폭이 400메가, 500메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네. 세기가 어느 정도 세기냐면 핸드폰의 100분의 1 정도 세기로 쏴요. 그 이동통신 전파의 100분의 1이니까 엄청 낮게. 그거 잡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미 뚜두두두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전파가 100배가 세니까 네. 더 낮은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인 도청 탐지기도 전파가 새로운 게 센 게 올라와야지 이걸 찾을 수가 있는데 얘는 이동통신 전파보다도 100분의 1 세기로 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안 찾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스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도청기는 존재하는데 뒤져보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우수 제품으로 선정도 되고 네. 이제 해외에도 뭐 미국, 유럽 뭐 등등등등 세계 여러 나라의 특허도 내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겼죠. 그렇군요. 국내에 혹시 지슨의 경쟁사가 나올 개연성은 있습니까? 외국 거를 수입해서 만들거나 자체로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네. 그 RF 모듈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저희 하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외국 조립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조립해서 만들거나 그렇게 되면 그 UWB 같은 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뷰어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여러 회사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기존에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 없어지고 나왔다 없어지고 계속 그랬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뭐 충분히 있고요. 있지만 지금 뭐 이미 이제 조달 시장에서도 이 정도 점유율이고 많이 깔아 나와서 회사의 어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먼저 와서 시장에 선점해 놓으면 그거 뺏어가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일단 무선 보안 그러니까 도청 방지하는 솔루션은 그렇고 무선 백도어 해킹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네. 이게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요새는 백도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네. 이제 뒷문 아닙니까? 뒷문. 네. 그러니까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인데 네.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스파이들이 네. 어두운 데 숨어서 따가닥따가닥 한 다음에 하죠. 뭐 네. 우리 FBI 침투했습니다. 뭐 CIA 침투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유선망에 뒷문이 열려 있는 걸 찾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완전히 망분리가 되어 있는 환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군대. 군, 네. 그죠. 그리고 군 좋습니다. 네. 금융기관들 네. 이런데
망이 끊어져 있어요. 외부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해커도 뭐 접속이 돼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네, 와, 네. 접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게 무선 백도어입니다. 무선 백도어가 이런 내부망, 네. 영어로는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단절된 망을 해킹하는 목적으로 이제 최근에 정확히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스파이가 뭐 이렇게 딱 꼽으면 그때부터 해킹되는 거 혹시 보신 적? 몰래 들어가고 뭐 서버 같은 데다 USB 같은 거 그쵸, 딱 그쵸. 꽂고, 뭐 네. 탐 크루즈도 꼽았고, 네, 뭐 교도소에도 꼽잖아요. 네. 그 꼽는 게 무선 백도어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꼽으면 네. 유선이랑 관계없이 무선으로 접속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원리상 쉽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걸 꼽으면 네. 그 꼽는 칩 안에 네. 무선 모뎀이 있는 거죠. 아. 그 무선 모뎀을 통해서 접속을 하니까 아. 이 밖에 망이 어떻게 단절시켜 놨건 뭐 파이어월을 100대 설치했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접속해 버리니까. 그거는 사람이 어쨌든 가서 물리적으로 그것도 내부 조력자가 이제 와서 하든지. 그게 이제 네. 영화적 상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고 네. 실제로 요런 사고가 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 네. 우리나라 군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군에서 무선 백도 칩을 네. 육군 현역 대위가 꼽았어요? 꼽다가 발각돼요. 그래서 이제 KGX라고 하는 군 통신망에 이제 미국에서 갖고 온 이 해킹 칩에 모뎀을 꼽아서 꼽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해커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꼽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꼽기만 하세요. 근데 그 칩이 10만 원짜리에 100불짜리. 거기다 모뎀 하나 붙여서 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가 랜카드인 척해요. 정상 랜카드인 척. 예. 그래서 링크 다 정보 다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 뭐 이런 데들이 전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가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무슨 백도어 막는 거를 그리고 뭐 조달청 국세청도 하고 뭐 수출입은행도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시는 뭐 반도체 하는 삼성전자 이런 데도 다 망분리 돼 있거든요. 안에 내부. 다 돼 있죠. 근데 네. 그걸 파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네, 가서 꽂으면 근데 그걸 이제 안 꼽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꼽아도 어떻게 그게 미국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몇 번 났는데요. 네. 저는 이제 델 컴퓨터인 줄 알고 사와요. 네. 델 서버를 샀어요. 그 근데 안에 보드가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게 꽂혀 있는 보드가 네, 꼽혀 있는 보드가.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공급망 공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유통에서 어디서 바뀌었는지 알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왔을 때 예전에 이제 군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군에 납품되는 서버는 네. 전부 그런 칩이 있는지 조사하자. 그거 사실 거의 불가능.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어올 텐데. 그리고 사람이- 어렵습니다. 이게 네. 엑스레이 찍어서 될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걔도 어쨌든 무선으로 날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까 그 도청하고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예, 잡아냈어요. 비슷한 원리인데요. 네. 조금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전파가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우리 중요한 IDC 네. 서버실에서 네. 전파가 막 나가고 있는데 네. 모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전파가 나가는 걸 찾았어요. 네. 근데 사실 찾는 게 끝이 아니에요. 도청하고 좀 달라요. 얘는 빨리 없애야 돼요. 도청은 네. 만약에 도청이 나왔어요. 그럼 대표님께서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네. 1시간 있다 하면 어떻습니까? 찾아서 없애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파이 칩은 어. 찾을 동안 정보가 내내 나가고 있는 거라서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형 IDC 가보면 축구장만 해요. 엄청 크죠.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거기다가 들고 다니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렉들이 쫙 서 있는데 이게 전부 쇠로 만들어서 다 반사판이거든요. 네. 전파가 다 산란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특허 기술로 갖고 있는 게 그런 굉장히 넓은 굉장히 악조건에서 위치를 찾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알람이 탁 울리면 네. 어느 장소인지 탁 특정해 줍니다. 어. 저 서버에 있어요. 예. 그럼 빨리 가서 제거해야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개발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도 상용되지는 한 2년밖에 안 됐고요. 저희 개발 시작한 지는 한 4, 5년? 지금 비슷한 기술 갖고 있는 혹시 뭐 경쟁사가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저희 아직 시장 점유율 1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사고 터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로도 이 무선 백도가 도청을 넘어설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에서요. 예. 언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언제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서버실이 있어요. 여긴 털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설계서가 들어있고 국가 기밀이 들어있어요. 또 우리 회사로서는 마케팅 자료도 있고 설계도도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데이터가 막 나가는 칩을 이미 100불에 팔아요 인터넷에서. 어허. 너무 쉬워요 사기가. 아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서 꼽으면 네. 그때부터 대책이 없거든요. 네. 저희가 만든 거는 이 여기다 꼽으면 자기가 키보드인 척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볼 때는 네. 이게 완전 신뢰하는 네. 장치거든요. 네. 키보드 붙이면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없죠. 예. 그러니까 키보드를 1km 바깥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멀리서. 예, 거기다 머리를 넣어서 퍼뜨려서 다 없앨 수도 있고 너무 쉬워지는 게임이 되거든요. 네. 꼽으면 사실은 게임이 끝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위협이 사실은 이미 인터넷에서 판매될 정도로 굉장히 범용화되어 있고 근데 그 당하면 너무 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어떻게 안 막습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뭐 하나 이게 설비처럼 돼 있고 넣어놓으면 뭐 몇 평. 예, 50평마다 하나씩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예, 그 협력해서 알람이 울렸을 때 위치도 찾아드리고 그렇군요. 전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면 거의 관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걔도 그럼 가격은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렇군요. 1,500만 원입니다. 그게 작년에 매출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10몇 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몇 억 정도. 오, 많이 나갔네요, 그래도. 근데 전부 시범 사업이어가지고 올해 이제 본 사업들 다 들어가요. 그렇군요. 군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 불법 몰래 카메라를 네. 탐지하는 거. 이거는 원리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건 그러니까 무슨 이것도 의미인가요? 이제 네. 센서를 이용하고 네. 중앙에서 관제를 24시간 자동으로 하고 그런 면에서는 유사한데요. 네. 이거는 이제 열과 네. 레이더로 동작합니다. 두 열과 가지. 레이더. 예, 열과 레이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뭘 고민을 했었냐면 저희가 시스템들이 좀 무거워요. 무겁다는 의미가 정부기관이 쓰시거나 대기업이 쓰시거나 일반 가정집이나 식당에서 쓰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1,500만짜리. 예. 해킹도 마찬가지. 해킹은 들어가면 이제 몇십억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중요한 데이터셋 IDC나 서버실 같은 데 쓰지만 조그만 회사들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좀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드가 있었는데 이 불법 촬영 범죄로 주목하게 됐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굉장히 특이한 범죄예요. 불법 촬영 범죄가 1년에 통계에 의하면 1년에 6,000건 정도 발생합니다. 맞네요. 예. 네, 이게 하루에 16건이 넘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는 뭐 서버 운영하다 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에서 뭐 뒷모습 찍다가 걸린 사람 뭐 이런 좀 직접 찍은 사람하고 좀 다른데 네. 직접 찍은 사람은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뭐 이렇게 그 중고등학교에서만 1년에 100명 이상 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명씩 중고등학교에서 몰카 사고가 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장실 두 가지 방식. 화장실에서의 범죄는 두 가지예요. 성추행과 불법 촬영. 그죠? 예. 근데 불법 촬영 범죄는 두 가지예요. 몰래 카메라를 놓고 오는 경우하고 그렇죠. 손 넘어서 몰래 찍는 거.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막아보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열로 막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열. 이제 우리나라에 저희 거밖에 없는데 네. 이런 핸드폰 네. 이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만져보면 약간 열이 있어요. 네. 미열. 이런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투입이 되면 온도 맵이 바뀌어요. 그래요. 몰래카메라가 타입 따라 다른데요. 네. 제가 CO인을 다 사서 해봤거든요. 5도에서 1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 어떤 영역은 온도가. 예, 예. 몰래카메라에. 예. 그러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을 때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온도 맵을 비교해봐요. 그러면 새로운 여론이 생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찾는 건데 이걸 잘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래카메라만 열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커피 놓고 온 거, 맞아요. 예. 침 뱉은 거, 네. 코 푼 거, 네. 별게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시간. 식어요. 시간이 지나면. 네. 몰래카메라는 유지되거나 열받으면서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여론이 딱 나오면
기존의 1시간 트레이스를 같이 보면서 향후 10분, 20분을 봅니다.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나. 예. 일정한 영역 안에서 유지되거나 올라가고 있으면 그래프의 특성을 보고 알람을 울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그래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저희 특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숨겨놓은 몰카 중에 타입에 관계없이 다 찾는 회사는 저희 거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시장 조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손 넘어 찾는 거. 음. 그건 어떻게 찾냐면 이게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이면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이제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어서 찍는 사람은 여기 있지 않고 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레이더로 보면 머리가 있는 쪽이 높고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있지 않고 옆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3초, 4초 계속 거기 있으면 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도하는 거죠, 계도. 걔는 지금 작년에 매출 얼마나? 이게 한 20억, 3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수요도 꽤 있나 보네요. 그거는 주로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건 주로 공공기관이나 뭐 혹은 뭐 이거는 주로 네. 굉장히 다양한데요. 수요처가 공원, 네. 쇼핑센터, 네. 관공서, 어. 대학교, 네. 체육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사실 다 필요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올해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올해 매출 목표는 어느 정도나 잡으셨습니까? 저희가 올해 200억에서 250억 사이 정도 보고 있고요. 작년에 얼마 했다고요? 140억 했습니다. 그럼 100억 정도 많이 늘어나면 최소한 50% 이상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요인이 뭡니까? 도청 쪽 시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네. 불법 촬영하고 네. 무선 백도어 해킹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그 세 개의 매출 비중은 한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올해로 따지면 네.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절반이 도청. 도청이고 예. 나머지가 50%에서 반반 정도가 이제 불법 촬영하고 네네네. 그렇군요. 예. 25% 정도. 예. 내년에는 더 벌어질 거 같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한 지금 2024년이니까 뭐 한 2028년이나 9년 정도 됐을 때 네. 회사는 한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8년, 29년은 사실은 네. 제가 고민을 많이 안 해본. 아, 그래요? 지금 작년에도 성장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예. 전년도 대비. 예. 올해도 50% 이상 성장. 올해도 50%는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그 정도 성장률을 계속 달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좀 둔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도청하고 이런 불법 촬영이나 무선 백도어가 좀 그 케이스가 다른데요. 네. 지금 불법 도청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해외 성장세가 더 가파릅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 지금 굉장히 그 주요 국들하고 큰 거래에 대해서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해외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시장 이런 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나라가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외교부에 들어가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제외공간 우리나라 100개 이상 제외공간에 저희 장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제외공간에 대사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럼 대사관을 들어갔어요. 네. 경찰은 안 중요합니까? 중요 들어가 있죠. 네. 검찰은 네. 중요하죠. 네. 군 중요하죠. 그래서 한 기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도미노입니다.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서울시처럼 지자체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대통령실 당연히 필요한 거고 내각들 다 필요하고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이런 개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대표이사실부터 먼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무님실을 했어요. 상무님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 전무님은 도청 당하시면 안 되고 저는 괜찮죠.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 우리 고객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한 부서가 열리면 나머지 부서도 쭉 열리는 거고 지금 그렇게 열리려는 나라들이 좀 있거든요. 입소문이 또 나죠. 뭐 저기 저렇게 했다더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좀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내년에 25년, 2026년 한 2026년 정도에는 매출 어느 정도로 좀 저희가 350억에서 4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네. 내년이 아니고 네네네. 2026년에
아, 그렇군요. 내년에 아, 내후년에 내후년에. 내년이 그렇습니다. 내년이 350억에서 예, 400억 사이고요. 400억 사이. 내후년은 500억 이상 될 것 같고요. 저희 파트너들이 큰 파트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국내는 이제 파트너들이 구독형으로 이제 사업을 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형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불법 도청에 그 방지해주는 그 솔루션을 예, 예. 좀 저렴하게 갖고 와서 매달 이용료 내고 쓰는. 예, ADD 캡스 S1이 저희 거를 서비스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계약을 하셨습니까? 이미 S1 판매 중에 있고요. 그리고 ADD 캡스도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그거 언제 하셨습니까? ADD 캡스는 어저께 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저기는요, 캡스 말고 저기, S1은 좀 더 됐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그거는 작년? 그래요. 그럼 2026년도에 매출 500억에 그런 그 캡스라든지 뭐 S1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협력해서 그쪽으로 나란 매출 비중이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거 사실은 많이 안 잡고 따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저희한테는 보너스라고 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면 거기서 나온 매출 맞습니다. 때문에 날 예, 수 예. 있다라는 얘기.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자체로 이제 영업 조직하고 저희 고객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세스코도 저희 고객으로 세스코가 지금 저희 거 세일즈가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세스코가 고객들한테 세스코도 하긴 그 뭐 저기 깨끗하고 안전한 깨끗한 화장실 캠페인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비데랑 이런 여러 가지 위생 용품들 들어가면서 저희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세스코는 지금 얘기 중이신 거고. 아니, 그것도 계약 시작했습니다. 했습니까? 지난달에. 예. 지난달에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세 군데입니까 지금? 큰 기업들하고 계약을 다 맺으면 예.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거는 지금 내년 다안 내후년 잡아놨습니다. 하나도 안 잡아놓은 예, 하나도 안 거고. 잡았어요. 근데 그래도 한 2년 뒤에는 거기서 매출을 해도 한 100억 정도 나올 거야. 뭐 50억 나올 거야. 저는 물론 기대하고 있죠. 기대는 하는데 어떻게 아직 나올지는. 예, 저희가 그 매출 프로젝션 할 때 굉장히 시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쪽은 네. 뭐 진짜 정말로 몇백억 이상 커질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다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S1 ADT 캡스는 저기 뭡니까 저 도청 방지에 대한 것만 합니까? 아니면 딴 것도 다? S1은 두 가지 다 하고요. 캡스도 두 가지 다 합니다. 도청하고 네. 불법 촬영. 불법 촬영. 예. 세스코도 불법 촬영. 불법 촬영만 하고. 근데 그 각각이 다 타겟하고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이 겹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작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저 손가락 이렇게 지문하고 들어오는 거는 캡스 있는데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도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 이거 네. 좀 혹시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면은 예. 월에 얼마 내면 몇 년 약정하고 쓰고 뭐 이런 식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갖다 드리고요. 네. 또 여기 여직원분들도 많으신데 또 불법 촬영 범죄 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회사 네. 레퓨테이션도 문제 생기고. 네. 그래서 그것도 서비스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월 렌트비에 그냥 그 지문 되는 거에 포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한 달에 뭐 사실 뭐 얼마 안 됩니다. 목돈이면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예, 꼭 하십시오. 저 어제 계약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아직 거기 아직 상품이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리겠네요. 지금 다 준비돼서 출시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저께. 예. 오. 그래서 1억 고객 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여튼 올해 실적 잘 내시고 연말 될 때까지 우리가 상장 이전 상장 트랙을 기술 상장이냐 정규 네. 트랙이냐 한번 결정하시기 전에 한번 결정해 주시고 나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